불을 좀 끌까요? 이게 잘 안 보이죠? 노트북 배터리가 없네요. 아, 이거요? 이게 꽂혀 있는데. 그쵸, 꽂혀 있는데 배터리가 잔량이 얼마 없나. 빨리 수업을 마치라고. 아, 그리고 제가 쉬는 시간 안 들이기로 되게 유명한 강사 제가 모르고 생각도 못하고 저는 막 이걸 다 못하고 갈까 봐 다 드리고 가야 했는데 마음이 막 급해서 막 하다 보면 가끔 좀 빡셀 것 같아요 라고 가끔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쉬고 싶으실 때는 말씀하세요. 편하게 제가 인지를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냥 편하게. 1.5시간 하시는 거죠? 네. 1.5시간이라고 하면 네. 여기에 근데 3시 반까지라고. 3시요. 아, 그럼 2시간이 네. 되는 거죠? 2시간이네요. 네. 이거는 2학년 수업인데 브랜드는 죽어도 패션은 죽지 않는다라고 제가 타이틀을 잡았어요. 브랜드는 죽어도 패션은 죽지 않는다. 이게 어떤 의미였냐면 패션 유통이었잖아요. 패션이라는 산업은 죽지 않아요. 브랜드는 죽어요. 근데 채널은 계속 새로 생기거든요. 근데 브랜드는 컨셉이 없고 제품이 안 좋고 그럼 죽는데 패션이라는 산업은 절대 죽을 수가 없고요. 채널은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진화를 해요. 그 와중에 소셜 커머스라는 채널이 하나 껴있던 거예요. 그래서 2학년 수업은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그리고 4학년 수업의 타이틀은 샤넬 앤 채널이었어요. 샤넬 앤 채널. 왜냐하면 샤넬 가방을 쿠팡에서 판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샤넬도 유통 채널이 걔네들은 자기네 전문 매장에서만 나는 우리는 명품이야 이렇게 했지만 이제 샤넬도 서서히 기성화되고 있잖아요. 에르메스를 못 따라가잖아요. 이제 그래서 샤넬도 채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4학년들은 조금 더 무게감을 주기 위해서 이런 타이틀을 정했고요. 1학년 거는 지갑을 여는 맞는 키, 뜻밖의 재미, 커머스 놀이터라고 정해봤어요. 1학년은 갓 졸업했잖아요. 정말 얼마나 애긴지 몰라요. 갓 졸업해가지고 애들이 잘 알지도 못하고 뭐 관심도 없고 결제도 이제 갓 해보기 시작했는데 무슨 커머스야. 엄마가 맨날 무통장 입금시켜줬는데 이게 무슨 소셜 커머스가 뭐 패션이 어쩌고 저쩌고 몰라요. 그래서 막 이거는 제가 그 배경에 좀 힘을 줬어요. 샤넬 가방이 나오고 샤넬은 채널이라고 했고요. 근데 수업이 다 같은 날이었거든요. 근데 이 교환을 3개를 만든 거예요. 같은 날인데. 이건 브랜드는 죽어도 패션은 죽지 않는데 뒤에 이미지를 보시면 약간 그 간지나는 의상학과 애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톤을 좀 선택을 해보려고. 물론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 나름의 컨셉, 제 역량 안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자, 그러면 이 주의 집중을 시킬 때 4학년 수업권은 샤넬도 새로운 채널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뒤에 보면 이게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이 뒤에가 그 와우 쿠팡 최초 런칭 샤넬백 이렇게 돼 있어요. 딱 5개만 가격이 569만 원이잖아요. 샤넬을 온라인 쿠팡에서 샤넬이? 애들이 여기서 이거 보더니 이런 거예요. 4학년 수업을 하는데 샤넬 쿠팡에서 판 적 있어요? 라고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은 성공했구나. 절대 먼저 질문 안 하거든요. 근데 예쁘지는 않아요. 배경이 예쁘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주제를 이제 샤넬도 채널이 필요하다라는 주제를 선정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쓰인 이미지를 보여줬어요. 그 다음에 이건 샤넬 패션쇼고요. 국내 패션 시장 동향부터 이제 서서히 하나씩 들어가는 거예요. 자, 보시면 숫자를 좀 크게 보여줬어요. 55조, 40조. 지금 제 그 강의 교환의 톤 앤 매너는 그 디자인이 약간 그 모노톤으로 가고 포인트 컬러는 빨간색. 요거 딱 3개. 이거 검정, 화이트, 레드 요거밖에 안 썼어요. 그렇게 해서 이것도 표도 그냥 다 이거에 맞추려다 보니까 다 그리게 된 거고. 그래서 패션 시장 규모가 이렇게 돼. 그 다음에 온라인 거스를 수 없는 대세 온라인인데 지금 M커머스라고 했잖아요.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모바일로만 한다라는 거예요. M커머스는. 그거가 왜 그러냐? 소셜커머스가 되게 모바일을 최적화시킨 최초의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 쇼핑 성장, 패션 시장이 온라인에 얼마나 성장했어? 그럼 모바일 쇼핑이 얼마나 성장했어? 이거는 배경 지식을 보여주는 건데, 이거 제가 하려고 하는 건 그거잖아요. 뒤에 가서 결국에는 이걸 봐봐.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라는 얘기를 하기 위한 그냥 기반 설명이에요. 근데 이런 분석 자료를 내놓으면 지루하기는 해도 그래도 좀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출처는 이렇게 다 밝혀줘야 되고, 출처 여기 제가 적어놨어요. 그 다음에 국내 의류 쇼핑 환경. 이게 유통의 비중을 본 건데 온라인이 15%, 오프라인이 얼마, 그래서 매출이 얼마 이렇게 표현을 해줬고, 온라인 쇼핑몰의 현황인데 소셜커머스, 오픈마켓, 홈쇼핑, 종합몰 언제 서비스가 나왔고, 이게 지금 업력이 몇 년이 됐고, 거래액 1조 돌파를 한 게 몇 년 만에 돌파를 했고, 전체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야 라고 쓴 건데, 자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 종합쇼핑몰이 제일 얘네가 오래됐잖아요. 얘네가 오래됐는데 이 금액이 얘네를 못 따라가요. 얘는 지금 6년밖에 안 됐잖아요. 이런 자료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넣는 거예요. 제가 야 니네 소셜커머스 만만하게 보지 마. 그거 싸게 판다고 니네 별거 아닌 것 같지? 그거 되게 성장 엄청 잘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랑 비교를 했는데, 이게 6년 만에 얘는 지금 1조를 3년 만에 돌파했는데 얘는 지금 18년이 걸렸어. 뭐가 더 빠르니? 라고 설명하면 당연히 이게 빠르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꼭 제가 앞에 초반에 저 이거 데이터 수집하는데 진짜 오래 걸렸어요. 이거 찾는 이 정보 찾는데 몇 시간 걸리거든요. 그 디자인으로 해서 붙이신 거예요, JPG? 이거요? 네. 이거 다 친 거예요. 제가 이거 포표로 만들어서. 왜냐면 이거 이렇게 된 없어요, 자료가. 근데 제가 이거 표 구성을 이렇게 하고 싶어서 이 하나하나의 데이터를 다 일일이 찾은 거예요. 서비스를 언제 했어, 이건 언제 했어, 이렇게 다 일일이 찾은 거예요. 하신 것 같은데 그대로 쓴 게 아니에요? 네, 제가 다 찾아서 이걸 다 일일이 가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보면은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해도 다 듣고 나서 꼭 강의 평가를 들으면 그래도 그런 얘기들을 알아요. 몸으로 조금 느끼기는 하더라고요, 친구들이. 근데 이거 진짜 힘들었어요. 근데 중요해요. 그리고 뭐냐면 내가 그리고 이 표를 해석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이 표를 왜 만들었는지를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 표를 왜 넣냐면 이거 제가 말로 쓰잖아요. 미쳐요, 진짜. 근데 이게 한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딱 해놓으면 그래도 읽으려고 하거든요. 특히 남학생들.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제가 여기에서 갔는데 M커머스, 아까 거스를 수 없는 대세 온라인 M커머스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소셜커머스라고 하는 이유, 뒤에 배경은 이미지를 이제 이렇게 사용을 했고요. 자, 여기서 소셜커머스가 어떤 시도를 했는지를 이렇게 표로 나타내줬어요. 얘네 지금 한 프로모션 같은 거 가격은 이렇게 했고요. 이게 얘네 전략이에요. 이렇게 대세가 될 수밖에 없었던 전략을 가격 전략 이렇게 했고, 배송 전략 이렇게 했고, CS 전략 이렇게 했고, 재미나 다양성 이렇게 했다. 근데 보면 온라인 쇼핑에서 선환불 해주는 데가 없어요. 무료 반품해주는 데는 무료 교환도 거의 없거든요. 거의 최초였어요. 그리고 9,800원 무료 배송이라는 것도, 제가 쿠팡 출신인데 이게 지금 9,800원 무료 배송 되게 많잖아요. 그냥 쿠팡이 98에서 만든 거였어요, 사실. 근데 티몬이랑 위엠프가 9,800원을 다 따라하니까 대표님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이름인데 막 이러면서 아무 의미 없었거든요. 10,000원보단 싸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히스토리가 있어요. 이런 얘기 해주면서 소셜커머스가 이런 시도를 했어라고 이제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입점해 있는 업체예요. 여기 업체가 타겟이 이렇고 이렇게 해서 성공 요인은 이거였고, 얘는 라라스라는 데는 이러저러해서 성공 요인은 이거였어. 이렇게 이제 하나씩 보여주고요. 명과 암을 이제, 근데 무조건 좋다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럼 뒤에 이제 앞에 건너뛰었어요. 명과 암이라고 해서 보면은 의류 업체가, 여성 의류가 약 2,000개가 입점을 해 있어요. 근데 월 매출이 1억 이상 업체는 30개밖에 안 된다. 이제 쇼핑몰 지원 할인 이벤트를 하는데 저렴한 이미지가 있다. 이런 이 명과 암도 설명을 해줘야 돼요. 무조건 좋기만 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팩트는 또 팩트니까 이분들의 인식도 아우르는 그 강의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강의 교환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에도 이제 소셜 커머스라는 걸 제가 마무리를 한 번 더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셜 커머스. 그래서 쇼핑의 지속적인 신규 업체를 발굴하고 MD랑 협업을 하고 저비용으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패션 유통 채널에 되게 좋은 그 채널이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마무리를 한 거였고요. 샤넬로 시작해서 소셜 커머스로 끝나는. 근데 그냥 후킹은 할 수 있잖아요. 3분 안에 이 친구들을 보게 만들어야 되니까. 같은 내용으로 2학년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으로 2학년. 얘네는 후킹을 뭘로 할까? 숫자, 이거 지금 슬라이드 쇼로 보면 숫자만 나와요. 네, 보여드릴게요. 숫자, 이 386, 이게 뭘까요? 질문을 해요. 이게 뭘까요? 이게 2014년 기준 여성복 브랜드 개수예요. 386개. 2000 뭘까요? 이게 2015년 기준 소셜 커머스 여성 의류 입점 브랜드 개수예요. 대비가 확 되잖아요. 386개와 2000개의 차이. 이렇게 숫자로 뭔가 대한민국 국민 수가 이렇게 있고 2650명이 쿠팡 가입자 수예요. 이런 식으로 뭔가를 숫자로 주의를 집중을 시키는 거예요. 데이터나 숫자로. 그래서 이렇게 지금 숲이라는 브랜드 있잖아요. 얘네 매출액이 656억인데 180위는 이 뭐냐면 소셜커머스 그 트렌드 의류 1위 업체 있잖아요. 그냥 1위 업체가 180억을 했대요. 브랜드는 여기 소셜커머스만 입점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3분 주의 집중을 시키기 위해서. 근데 이것도 무조건 숫자만 쓰는 게 아니라 뭘 숫자로 표현을 해서 대비를 시켜줘야 돼요. 이렇게 숫자 기법을 하시려면 극명한 대비가 나타나는 그 소스로 앞에 인트로를 잡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2학년 수업은 여기에서 이 앞에 후킹을 하기 위한 자료로 이걸 썼고요. 4학년은 샤넬로 했잖아요. 그래서 4학년 거는 이제 끝나고 뒤에 테스트 삼아서 이제 이걸로 한 거예요. 아까우니까 같은 날 수업을 3개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요걸 이제 이렇게 활용을 했고요. 2학년 거 넘어가면 얘네도 이제 채널 변화를 하는데 55조 44.4 아까 보셨었죠? 아까 4학년 거에도 있었잖아요. 근데 조금 다르죠, 디자인이. 얘도 좀 다르죠. 그래프가 없죠. 왜 그랬냐면요. 4학년이랑 2학년은 달라요. 4학년은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 애들이고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프화 시켜가지고 업무 전선 바로 이제 그 최전선에 있기 때문에 이 뭔가 자료를 보여주고 강의를 할 때도 좀 더 전문적인 형태, 그리고 기업에서는 이런 식으로 일해야 되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2학년은 그래프 보여줘도 관심 있는 애도 있지만 별로 없는 애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그냥 흐름만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따로 만들려고 했으니 너무 힘들어. 애들한테 얘기할 수 너무 힘들어. 교수님이 아이고 고생했네. 그래서 아까 이제 나왔던 거 막 거래액이 8조고 얼마고 이런 것들이 그냥 이렇게 흐름만 보여주면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소셜 커머스의 시도 성공 사례 똑같아요. 아까 이걸 이제 하나씩 조금 더 2학년은요, 이런 거에 더 관심이 많아요. 그 데이터나 막 이런 것들보다 그거 얼마 팔렸어요?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줬던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그래서 패션이 죽은 쇼핑몰은 생명력이 없다. 고로 패션은 죽지 않는다. 제가 이제 마무리하는 문구를 이제 써서 끝을 낸 거예요. 그래서 뭔가 되게 짧은 수업이었어요. 이 수업이 50분 수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 안에 이제 다 지금 제가 이렇게 훑으면 어머 되게 짧은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시간에 맞추는 분량이었고, 아까 4학년 거랑 비교를 해보면 4학년 거는 제가 막 명과 암도 넣었잖아요. 이런 것도 2학년은 분석 같은 거 별로 아직 할 나이가 아니에요. 아직 잘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뭐 여기 보면은 이렇게 그래프도 넣고 이 흐름도 같이 넣고
뭔가 조금 더 전문성 이런 온라인 현황 같은 것도 더 통계 지표 같은 것들도 더 많이 넣고 4학년들은 그래서 이거를 해석하는 방법들도 같이 이제 가르쳐 준 거고요. 그럼 1학년 걸 한번 볼게요. 1학년은 어둡지도 않아요. 1학년은 그래서 제가 어떻게 준비했냐. 숫자를 보는 패션 앤 온라인 쇼핑 그래서 1분 브리핑이라고 해서 앞에 그 자료들 있잖아요. 그거를 슬라이드쇼로 그냥 일본 브리핑에서 이렇게 올라오게 했어요. 그냥 일본어로 해서 자 국내 패션 시장은 이럽니다. 뭐 이래서 저래서 그냥 훑어만 보세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 아까 봤던 거 또 나오잖아요. 40% 4.4 또 나오잖아요. 얘네들은 이거 정말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걸 얘기를 안 하기는 좀 그렇고 일본 브리핑이라고 해서 그냥 애니메이션 효과로 자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근데 뭐 올라가니까 이렇게 보긴 또 봐요. 이 효과로 저는 이제 이거 집중은 이제 효과로 좀 시켰던 그게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애들이 막 제가 얘기하면서 이거 다 얘기해도 어차피 관심 없잖아요. 그럼 또 웃으면서 이제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타겟이 중요하다는 게 내가 같은 내용의 수업을 하는데 타겟마다 디자인 톤도 다르고 어떻게 이 인트로를 구성할 건지도 다 다르고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했고 이걸 예의상 이제 넣어줬어요. 그 정리한 거. 근데 되게 빨리 넘어가요. 근데 이거는 또 하나 정도 넣었던 이유는 저를 되게 좀 그렇게 볼까 봐. 너무 전문성이 없어 보이는 거 아니야? 그럴까 봐 이제 넣긴 또 넣어야 되니까. 근데 좀 밝죠? 톤이 좀 밝죠? 어리니까 너무 무게감을 주면 지루해할 것 같아서 지금은 간지를 따질 때가 아니라 우와 나가서 술 한잔 하고 싶다 할 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밝게 디자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 커머스 현황도 파란색을 이제 쓴 거예요. 좀 파릇파릇한 느낌을 주려고. 똑같은데 제가 이거 복사해가지고 색깔 바꾸고. 자, 그래서 한국인이라면 공감할 소셜 커머스의 성공 요인. 맞춤형 커머스. 없던 내용이죠. 2학년, 4학년 할 때 없던 내용이에요. 1학년이어서 넣은 거예요. 자, 보시면 입맛 까다로운 큰형. 아이스 브레이킹을 위해서 넣은 자료예요. 어차피 얘네들은 슬라이드 쇼로 보니까 이렇게 앞에 보다가 자, 한국인이라면 공감할 소셜 커머스 성공 요인은 맞춤형 커머스라는 거예요. 맞춘다는 건 고객의 입맛에 맞추는 거잖아요. 자, 우리나라 입맛 엄청 까다로워.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입맛 까다로워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1. 까다로운 입맛 이렇게 하면 되게 재미가 없잖아요. 1학년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짤들을 활용을 해서 조금 넣어봤어요. 아이스 브레이크 용으로. 자, 그러면 첫 번째는 까다롭다. 맞춤형인데 우리가 까다롭다. 자, 이것도 제가 데이터를 좀 이렇게 보여줬어요. 빨리 갖고 와. 두 번째, 빨리빨리. 성공 요인이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도 이렇게 빨리빨리가 필요해. 이거는 뭘까요? 불만이 많아요. 의심이 많아요. 우리나라 그 사람들이 그 의심이 많아요. 하지만 남들이 사면 it's okay예요. 진짜 신기해요. 되게 까다로운데 남들이 사면 it's okay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흐름을 연결해서 이거는 전형적으로 좀 스토리텔링을 한 케이스라고 봐주시면 돼요. 이게 여기 한 장 한 장의 교환을 채우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정말 슬라이드 쇼를 효과를 주는 거를 좀 더 신경을 많이 썼어요. 4학년 거보다. 4학년 거는 자료를 만드는 거에 더 신경을 썼으면 이거는 효과를 좀 더. 그래서 보시면 그래 여기 보면은 이렇게 얘네가 지금 남들이 다 사면 오케이라고 했는데 소셜 커머스가 최초로 이걸 했어요. 구매 개수를 처음으로 보여준 커머스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했고 설명해줬고 기대 안 했지만 자꾸만 눈이 가는 소셜 커머스는 뜻밖의 빅재미가 있다. 이거는 우리가 네이버 쇼핑은 목적으로 검색을 하지만 소셜 커머스는 충동 구매거든요. 그래서 뜻밖의 빅재미라는 그 이거를 뜻밖의 빅재미라고 표현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효과, 즉시 할인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 넣어줬고요. 다음에
이게 큐레이션 뭐 이거 설명한 거예요. 이것도 그냥 컨텐츠가 이랬다 설명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로딩 속도나 UI나 결제 시스템 이런 것들이 결제를 좀 잘할 수 있게 되게 기술에 힘을 많이 쏟았거든요. 이런 내용이 들어갔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캡처를 하실 때도 이거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모바일 화면을 캡처를 하실 때는 이 모바일 그 목업 안에 넣는 게 좀 깔끔하고 예뻐요. 그냥 그때 제가 수업 들어갔을 때는 이 모바일 화면을 그냥 올리셨더라고요. 근데 그럼 뭔가 눈에 잘 안 들어오고 이게 내가 어떻게 보여질지 잘 모르거든요. 귀찮아도 이 목업 안에 올리시는 걸 좀 추천해요. 이거는. 그다음에 어머 이건 사야 돼. 그래서 산다. 그래서 샀다 하는 거고 그래서 소셜 커머스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게 한 키워드 이게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나름의 아이스 브레이킹 방법이긴 해요. 그럼 이게 뭘까요? 지갑을 열게 한 핵심 키워드가 뭘까? 1학년들아 이 핵심 키워드가 뭘까 하면 뭐 별걸 다 생각해요. 이거 왜 이걸 넣냐면 그때 이제 막 유행했던 게 초성 게임 같은 거 술자리에서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너희 술자리에서 많이 하잖아 이거. 그래서 이거 좀 넣어봤어요. 그래갖고 답은 충동구매다 이런 식으로 넘어간 거예요. 여기까지. 그다음 데이터 이렇게 보여주고 영감 넣고 해서 힘들고 긴 시간이었지. 이것도 이제 애들 1학년들은 힘들거든요. 이거 집중해서 듣기가. 그래서 되게 고마움의 표현으로 이제 짤을 하나 넣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얘는 데이터도 다 넣고 나름 근데 이 수업이 좀 더 그러니까 2학년, 4학년 수업은 규모가 좀 작고 그리고 교수님이 그 맞춤으로 이렇게 1학년 수업은 애들이 잘 다 안 들으니까 이러한 걸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 규모가 커서 좀 시간도 더 길었어요. 그러니까 더 얘는 뭐 이것저것 더 넣어야 되는 거예요. 저에게 힘들고 긴 시간이었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여기서 너무 힘들었죠. 근데 애들이랑 이것도 했어요. 저도 땡큐 넣었는데 땡큐를 넣고 끝난 줄 알았지? 하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퀴즈를 같이 이거를 또 했죠. 그랬더니 애들한테 이제 마지막까지 짤로 마무리를 했는데 이게 보시면 확실히 다르죠. 1, 2, 4학년 같은 내용인데 확실히 달라요. 그래서 내가 이들이랑 어떤 강의를 할까? 그럼 말투도 달라지고요. 그 하는 액션이나 이런 것도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질문하는 것들도 달라지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비교를 해드리려고 같은 주제에 다른 타겟으로 이제 만든 것들을 보여드렸어요. 잠깐 저 물을 떠온 사이에 잠깐 휴식을 취하시는 걸로. 근데 시원하죠? 네? 그 시원하죠? 네, 옷은 시원해요. 이번 해 이런 그 로브 스타일이나 이게 되게 유행이어가지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막 봤는데 입었거든요? 입었는데 너무 이상한 거야. 왜 나한테는 안 어울리지? 남들은 다 잘 어울리고 왜 나는 안 어울리지? 그리고 한 번은 대학생들 수업을 하러 가면 그 갭을 너무 주고 싶지 않아가지고 좀 캐주얼하게 입고 갈 때가 있어요. 그 첫날 좀 캐주얼하게 입고 가서 이걸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애들이 약간 반말하는 약간 되게 그 자기네 그 들으러 온 사람인 줄 알고 약간 비키라는 식으로 좀 막 그러는 거여서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강의를 하게 돼. 이러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너무 갭을 느끼면 불편할까봐 좀 비슷하게 입고 왔는데 성공한 것 같은 그런 느낌? 좀 도움이 되시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그래요? 그러면 너무 다행인데 또 저는 또 그 걱정인 거예요.
강사분들이 수업을 오신다고 하니까 나보다 더 잘하는 분이 계실 수 있잖아요. 그게 현실 고민이거든요. 그 강의할 때 그 여러분들은 많이 학생이시니까 좀 덜 하시겠지만 제가 제일 부담스러운 그 강의가 마케터들한테 강의할 때 그 그래도 알만하다고 해서 설명을 해도 저거 왜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제가 그 30만 원짜리 막 광고를 페이스북에 광고를 엄청 돌리는 거예요. 막 이것저것 다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선택 설계가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뭐 너무 혹하게 막 했어요. 그래서 가서 수업을 듣는데 강의 교환도 제가 너무 충격이에요. 진짜 허접하고 그 내용이 다 결국에는 해킹을 해서 솔루션을 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되는 내용은 별도로 다시 수업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날은 계략적인 것만 훑는 자리인데 30만 원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내 수업이 그렇게 남들한테 들리면은 얼마나 아깝고 그 무의미한 시간인가라는 생각 때문에 그게 늘 그래서 여쭤보긴 하거든요. 되게 그러면 아주 형식적으로 도움이 됐어요라고 말씀들을 해주시지만 감사하게도 그래서 나가고 나면 야 봤어? 이러는 거 아니죠? 야 교환 봤어? 대박 저렇게 만들어서 그냥 템플릿 쓰지 왜 지가 만들었대? 이러시면은 어쩔 수 없고요. 제가 없을 때만 하시면 돼요. 안 듣는 게 좋죠. 그쵸? 안 되는 게 근데 뭐 들려요. 근데 정말 이거 너무 허접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얘기해 주신 게 맞긴 해요. 그래야지 발전을 하는데 상처가 돼도 발전을 하는데 그냥 제일 애매한 거는 무표정하신 분들 있어요. 그 어떤 미동도 하지 않고 이렇게 정말 이렇게 들으시는 분 있거든요. 그럼 그분이 그렇게 계속 그분만 컬러로 보이고 약간 불편하다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그런 분들이 꼭 마지막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교환 좀 주실 수 있나요? 제가 교환은 따로 이렇게 파일로 달라고 그러니까 교환은 따로 이렇게 안 드리고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그러고 가시는데 재밌어요. 이런 분 저런 분들을 만나면서 여튼 뭐 아는 것들을 공유해서 더 상대방이 좀 나아지는 거잖아요. 강의가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라 여튼 저도 부족한 게 많이 있으니까 누군가가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움을 되게 받고 싶은데 그게 이 분야는 내가 좀 더 그냥 공부를 했을 뿐인 거잖아요. 근데 여튼 궁금해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하면은 저는 그것보다 더 큰 보람은 없는 거니까. 근데 그거를 확인하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강의는. 근데 이 만족도를 확인하기가. 내가 그래도 이들에게 도움이 됐구나. 근데 제가 첫 회사 다닐 때 의료무역회사를 다녔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그런 거를 보람을 어디서 찾아야 될지 몰라서 퇴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 강의라는 그 굉장히 특수한 건데 저는 그래서 웬만해서는 그 눈높이를 맞추는 그건 제 그냥 강의의 컨셉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의 지식을 가졌다 이렇게 뽐내는 형태는 좀 별로 제 체질에 맞지도 않고 그러면 주변에서는 좀 걱정을 하더라고요. 야 그러면 너 무시당해 이렇게 걱정을 해요. 진짜 실제로. 그런가요? 근데 저는 그래서 되게 강사분들이니까 다른 학생들한테는 그렇게 못 물어보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뭔가 캐주얼하게 여러분들이랑 막 대화를 나누고 농담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좀 무게감이 없어 보인다거나 좀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면 저희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지금 수강을 듣고 있기 때문에 네. 다양한 이제 강사님들을 보면 처음에 이제 무게를 잡고 오신 분이 있어요. 본인들도 이제 이 일을 하실 분들이니까 아주 강하게 무게를 잡으면서 했을 때 오히려 반발하는 선생님이 있어서 많이 그러고 지가 네. 얼마나 잘한다. 아까도 이제 공감하는 게 이제 S대 분 이렇게 네. 학원에서는 되게 자랑을 해요. S대 출신 분도 있고 뭐 이러기 때문에 뭐 퀄리티가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랑 자기가 알고 있는 거랑 그쵸. 틀리잖아요. 네, 맞아요. 본인의 얘기만 하니까 공감이 안 가는 거죠. 지식의 내용은
본인이 함축적인 거를 하고. 음. 근데 이제 눈높이에 높인다는 게 이제 수강자 입장에서 사실은 구심점이 있을 경우는 학생들 같은 경우 뭐 1학년이면 2학년, 과면 과 이게 구심점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네, 오히려. 네, 네. 근데 이제 다양한 이제 뭐 성인들 교육 같은 경우는 그 목적도 다르고 그쵸, 맞아요. 뭐를 배운다는 그 동기부여만 하나 있을 뿐 그 구심점을 맞춰서 한다는 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매일 이제 물어보는 게 자기소개서에 꼭 왜 이 과정을 들으려고 하느냐, 어떤 목적으로 하려고 하느냐, 그걸 꼭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강의, 그러니까 연강일 경우에 네. 좀 조금이라도 좀 그들의 니즈를 부합하려고 좀 부활을 한다던가 이런 방법도 좀 쓰시는 그래서 저는 이게 학생들이랑 그래서 헤어지고 나서 저 카톡으로 질문을 진짜 많이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입사를 하면 얼마나 강사님 그때 왜 이거 설명해 주셨던 거 있잖아요. 그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게 뭐였죠?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근데 그냥 웬만해선 답을 다 해주는 게 그게 또 되게 웃겨요. 이 강의의 그 참 이 힘은 내 새끼 같고 그런 게 있어요. 이상하게. 그래서 또 계속 끝까지 이렇게 막 도와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강의가 끝났는데 포트폴리오를 그 이후로 몇 번 봐준 친구도 있어요. 포트폴리오 수업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가 누군가한테 검증을 받고 싶은데 없잖아요. 근데 좀 그래서 우리가 강의를 들으러 오는 이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교환이든 뭐든 강의를 들으러 왔다라는 그 행위를 한 것 자체가 니즈가 있다는 거잖아요. 나한테 필요해서 왔는데 내가 그거를 얼만큼 만족시켜 주느냐가 내 능력이 되는 거고 그게 내 평가가 되는 거고 그래서 궁금해하고 뭐 어려워하고 이런 거에 질문하는 거에서 짜증을 내지 않는 이유는 그거가 배우려고 온 거고 내가 아는 걸 같이 나누려고 나눔을 하는 거니까 질문이 많다는 거는 네. 그만큼 강의에 집중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너무 좋죠.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이렇게 메신저나 네. 이런 걸로 이제 추후에 공부하다가 예를 들어 모르는 게 있으면은 이제 보내요. 보내면 거기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피드백을 주신다거나 아니면 이제 출석을 안 했어요. 네. 먼저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톡이 오는 분이 있고 그런 분들은 되게 유대감이 그쵸. 되게 생기죠. 잘 돼요. 네. 그래서 좋은데 전문 용어를 쓰셨어요. 네, 아니. 라포 아니 아는 분이 많이 안 계시는데 어디서 오신 분이세요? 근데 또 어떤 분은 네. 정말 이렇게 멘토처럼 따르기 네, 때문에 네, 네. 문자를 주시면 그 왜 이렇게 강하게 막 이렇게 하셨다는 분 거리 네. 세우시면서 네, 네. 답을 안 주시는 거. 문자를 톡을 줘도 안 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메일로 보내도 답을 안 해주셔서 그 다음에 왔을 때 본인이 얘기한 게 문제가 생겼을 때 얘기를 하는 게 내 편한 위주로. 아 그럼? 내 편한 위주로. 내가 준비한 거 이 사람들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것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감에 미치는 신생 갑질을 강의에서 이런 거. 근데 또 만나면은 네. 되게 또, 다정하게 그래요? 그게 컨셉인가 보다. 나는 강의를 해야 돼. 강의할 때는 집중하고 이제 개인 생활을. 저는 근데 좀 반대인 것 같아요. 강의할 때는 그게 저게 개인 생활로 엮이는 거는 되게 조심하거든요. 근데 강의 같은 경우에는 편하거나 내가 불편하면 강의도 듣기 싫은 게 있잖아요. 조금 더 그런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개인 그 만남에서 너무 깊게 들어오려고 하면 좀 힘들더라고요. 특히 학생들은 뭐 밤 12시에 연락하고 이럴 때도 있어요. 갑자기 그러면 이거는 내가 어느 선까지 이거를 지켜야 되나라는 고민도 나중에 아마 하실 거예요. 특히 학생들 하시면 학생 대상이시죠, 진로니까. 지금도 그러면은 하고 계세요? 몇 학년? 고등학생? 중학생. 목소리가 되게 좋으셨구나. 아니 근데 강사분들이셔가지고 그런지 그 목소리도 좀 좋으시고 아까 제가 강의를 듣고 있는 것 같았어요. 말씀 너무 아니 말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강의를 안 하고 있고요. 그래요? 초보예요. 아니 근데 되게 경험만 있고. 잘하실 것 같아요. 목소리나 이런 게 되게 집중이 잘 되는.
교환만 이제 잘 만드시면 됩니다. 교환만 잘 만드시면. 그래서 저는 이게 저희가 만나게 되는 게 정말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는데 되게 냉정한 사람들은 한 번 보고 말 건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한 번도 못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튼 이렇게 우리가 같이 모여가지고 이런 시간을 나눴으니까 이런 친구들을 만날 수가 없거든요. 그 계속 이 과정을 하시면서 나중에 교환 같은 것도 만드셨을 때 서로 피드백도 좀 나누시고 그게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같이 성장을 해나가니까 가끔 뭐 정말 해보셨는데 이거는 나 프로필 이렇게 만들었는데 어때? 라고 누군가한테 근데 내가 아는 사람들한테는 부끄럽잖아요. 그럴 때 이제 보내주시면 제가 아주 냉철하게 보고 밑줄을 그냥 잘 그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받아보셔서 그래 남의 지적질은 그렇게 쉽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내 거 하는 건 그렇게 힘든데. 여튼 그래서 조금 뭐 끝나고 나서 실제 이제 필드로 나가셔서 나에게 이런 게 이제 필요한 순간이 오셨을 때 피드백을 좀 듣고 싶으시면 저한테 연락을 하세요. 그럼 제가 또 아는 그 선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짧게 빠르게 다른 교환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시리즈가 있었어요. 소셜 마케팅 과정이라고 해서 되게 길게 수업을 하는 거였어요. 아까는 짧은 수업이었잖아요. 이건 그 흐름을 좀 가지고 가야 되는 아주 힘든 교환이었어요. 그리고 시간 분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시간이 100몇 시간을 이렇게 막 해야 되면 시간 안배를 하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소셜 마케팅 과정인데 타이틀은 3초 만에 눈길을 사로잡는 흡입력 있는 카드 뉴스. 약간 저는 이제 그 숫자를 좀 넣어가지고 인트로를 잡았고 카드 뉴스가 뭐길래 이렇게 좀 이미지랑 같이 써서 그다음에 왜 카드 뉴스인데 이게 요런 타이틀 톤앤면을 좀 맞췄어요. 여기에서 왜 카드 뉴스인데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궁금한 것들을 앞에 먼저 한번 그 리뷰 하듯이 먼저 이렇게 미리 보기 하듯이 한번 쭉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드 뉴스 기획부터 제작까지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여기에 이제 요 기획 단계가 몇 단계로 있는지 먼저 보여주고 목차죠. 일종의 목차인데 아까 보시면은 목차를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근데 왜 안 보이지? 목차를 이런 식으로 그 글로만 이렇게 해갖고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이콘 같은 거 인포그래픽을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때에 따라서 저 앞에 거는 내용이 많잖아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큰 카테고리로만 정리를 했기 때문에 아이콘을 사용을 해서 만든 거예요. 두 개의 참 차이점. 그러면 이 첫 번째 거를 딱 클릭했을 때 이렇게 나온다라는 느낌으로 화면 구성을 했고 그러면 여기에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와요. 두 번째 거 클릭했을 때 나오는 이 느낌 소재 발굴하고 자료 수집은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여기 위에 이제 여기 쭉 따라가는 거예요. 2번 소재 발굴 자료 수집 1 구글 검색 이렇게 해. 근데 이거를 여기 쭉 보면 여기 계속 따라가잖아요. 이렇게 이거를 굳이 왜 넣었냐면 강의가 긴 강의는요. 내가 지금 어느 쯤에 왔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제안서 같은 거 만들 때도 읽다 보면 막 40페이지, 30페이지 가다 보면 내가 지금 이 흐름이 어디쯤에 와 있는지를 잘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아까 6단계가 있었는데 6개가 있었는데 2번에 이 정도 와 있구나. 그럼 대충 내가 갈 길이 어디까지 있구나라는 거를 좀 알려줘야 되는데 그거를 말로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위에를 그냥 고정으로 가는 거예요. 디자인은 아깝게 더 예쁘죠. 짧은 게 더 예쁘잖아요. 근데 이거는 디자인을 신경 쓴 게 아니라 그 목적이나 타겟에 따라서 그게 교환이 계속 달라지는 거예요. 얘는 길었어요. 뒤에 이거 제가 지금 잘라온 거예요. 너무 길어서 파일만 용량이 커지니까 79로 잘라온 건데 다 합치면은 300페이지 정도 되는 강의였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그런 흐름을 따라가야 될 때는 앞에 요걸 좀 붙여가지고 어디에 와 있는지 위치를 좀 알려주는 내비게이션 역할을 할 수 있게 위에서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 컨텐츠 기획을 할 때 이것도 순서예요. 컨텐츠 그러니까 교환 짜실 때요. 이거를 제가
뼈대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 컨텐츠를 기획하고 그 다음에 디자인을 해야 되잖아요. 디자인을 하고 컨텐츠를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네, 어떤 내용을 할 거야를 먼저 한 다음에 그거에 맞는 이미지를 찾고 그 다음에 그거에 맞는 컨셉 디자인을 해야 되는 건데 이 순서를 그래서 잘 짜셔야 돼요. 근데 보면은 학생들이랑 그 수업을 해서 실습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무조건 디자인부터 하는 친구들이 절반 이상이에요. 우리가 교환 만들 때랑 똑같이. 이미지부터 찾고 있어요. 아니 제발 컨셉부터 기획부터 해. 기획부터 하세요. 기획부터. 그러면 그거를 하나 만들 때는 디자인만 하는 게 좋은데요. 제가 이 흐름을 왜 계속 학생들한테 주입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기업에 나가서 일을 할 때는 하루에 몇 개씩 만들고 매일매일 만들잖아요. 그러면 기획을 미리 짜놓지 않으면 매일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죠. 제 강의는 실무에 적용을 빠르게 하게 만들기 위한 강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순서를 꼭 강조를 해서 말을 하는 편이에요. 컨텐츠는 순서, 카피를 이렇게 눈길을 끄는 카피를 정하는데 그 정하는 방법들 어떻게 하는지, 이 데이터는 어떻게 하는지, 이론적 근거 활용 어떻게 하는지, 타겟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 상세 기획을 할 거야. 디자인 상세 기획을 하기 위해서는 이 6가지 단계가 있어. 디자인 상세 기획에는 사이즈와 파워포인트로 툴 알아야 되고 이미지 소스도 찾을 수 있어야 되고 디자인 기획하고 컨텐츠 제작하고 이제 완성 배포하는 것까지야. 그러면 요거에 맞춰서 저는 뿌리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디자인 폰트부터 시작하시면 안 돼요. 이 흐름을 뭐부터 할 건가. 이 생각의 흐름에 맞춰서 교환을 짜셔야 돼요. 그러면 바닥부터 열어야 되잖아요. 종이가 있어야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럼 이 권장 사이즈부터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짜실 때 단계가 있는 거는 흐름을 되게 잘 맞춰서 가셔야 돼요. 내 생각의 흐름. 내가 일을 할 때 뭐부터 해야 되나 이 생각의 흐름에 맞춰서 교환을 짜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같은 워크플로이 같은 툴이 되게 좋은 거는 일단 생각하지 않고 적은 다음에 다시 한번 이성적으로 생각해요. 이 생각의 흐름에 맞춰서 배치를 바꿔요. 그럼 그 뼈대를 가지고 이렇게 교환을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권장 사이즈를 안 다음에 이 툴을 다룰 수 있어야 되니까 파워포인트 기본 어떻게 하는지를 막 배워요. 이렇게 한다 이걸 다 배워요. 그 다음에는 바닥 알았잖아요. 툴 쓸 줄 알았잖아요. 이미지를 이제 찾아요. 아까 컨셉 다 잡았으니까 이미지 소스 찾는 방법들을 이제 알려줘요. 그 다음에 디자인을 기획할 때 여러분들도 컬러부터 이제 하시는 거예요. 컬러 기획. 그 컬러 기획하는 거를 이거는 좀 제 그 내용은 아니지만 오늘 수업 내용은 아니지만 여러분 교환 만드실 때도 참고하시면 좋아요. 컬러는요. 이 로고에서 추출하는 것도 되게 좋아요. 파워포인트 보면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 조형 채우기 보면은 여기 스포이드가 있어요. 얘가 버전이 낮아서 없는 거예요. 이 집에 가면 다 있어요. 여기 그 스포이드가 있거든요. 스포이드로 찍어가지고 이거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로고는 비싼 돈을 주고 디자이너한테 맡긴 거잖아요. 그리고 심플해요. 컬러가 여러 개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로고에서 추출을 하면 그래도 중박은 가요. 실패는 안 해요. 그리고 컬러 리스트, 뭐 색조합 같은 거 참고하실 수 있고 이거 자연의 색조합도 이건 제가 다 스포이드로 이걸 딴 거예요. 컬러를. 자연의 색조합으로도 이것만큼 거스를 수 없는 게 또 없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디자인 톤 앤 매너를 결정할 때 이렇게 텍스트만 사용하는 방법. 우리도 교환을 아까 제가 그 마지막에 그 1학년 거는 거의 텍스트 기반이었어요. 이미지가 많이 없었죠. 그 필요한 거 말고 배경이나 이런 디자인, 꾸밈에서는 이미지가 별로 없었잖아요. 텍스트 위주로. 그게 그냥 제 컨셉이었어요. 딱딱하게 되게 뭔가 그냥 그 B급 감성을 좀 주고 싶었어요. 1학년이어서. 의도한 거 B급 감성을 주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일러스트랑 이렇게 같이 하는 거 그리고 찍으실 거예요? 아니 그냥 전체적으로. 아, 네네네. 아니 기다려드리려고. 너무 잠시만요. 제가 왼쪽이 좀 더 나으니까 이런 거.
그다음에 이 기획하는 거 여기 텍스트 박스 뭐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할 수 있어. 톤, 그러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거 단위로 내려가는 순서는 처음부터 위로 쌓는 형태로 그 교환을 짜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 기법들을 다 이용했는데 한 주제로 이 기법들을 다 이용했더니 이렇게 다르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한 페이지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폰트 결정을 미리 하지 마시고요. 컬러 정하고 디자인 톤 앤 매너 정하면 그거에 맞춰서 명조가 될 수도 있고 고딕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폰트는 이런 식으로 있다. 무료 폰트들 이제 알려주는 파워포인트로 이제 제작 실습하는 거예요. 다 배웠잖아요. 툴 다루는 거 배웠고 컨텐츠 기획도 잡았고 디자인 기획도 잡았으니까 이제 만들어 봅시다 하는 거거든요. 순서가.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 실습하는 거 순서대로 정리를 했어요. 이게 아까 거랑은 단기간에 하는 거, 긴 흐름을 가지고 가는 거, 요거의 차이가 또 있으니까 내 그 목표와 뭐 이 강의의 목적과 타겟에 따라서 조금 다른 기획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광고 제안서였는데 광고 제안서는 성격이 좀 기업한테 보내는 거잖아요. 우리 플랫폼에다 광고할래? 이렇게 보내는 거에서 간지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진짜. 보여지기가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보여주기 되게 힘을 줘봤어요. 보여주기에 굉장히 힘을 줘봤고 타이틀은 선택받는 광고 제안서 만들기라고 정했던 게 이 수업은 그냥 광고 제안서 실습이라는 수업이었고 제가 그냥 타이틀을 만들었어요. 선택받는 광고 제안서 만들기. 왜냐하면 이 수업 구성 이제 제가 하는 거잖아요. 광고 제안서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면 돼? 순서는 뭐부터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 광고 제안서를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를 내가 한 명 한 명 못 만나지만 제안서에 뿌렸어요. 그게 매력적이어서 선택을 해갖고 우리가 수익을 발생시켜야 되잖아요. 목표가 그거기 때문에 선택받는 광고 제안서 만들기라는 주제를 정했고요. 목차. 그래서 이 광고 제안서의 목적부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만드는 방법만 설명할 거면 그냥 디자이너가 아니라 포토샤퍼 같은 개념인 거예요. 디자이너는 나의 크리에이티브가 들어가지만 포토샤퍼는 다 필요 없고 정해진 것만 만드는 거잖아요. 광고 제안서도 목적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순서를 그렇게 잡았어요. 그래서 광고를 하는 사람과 광고를 받는 제안을 하는 사람과 제안을 받는 사람의 차이. 얘는 수익을 보려고 하는 거고 얘는 이익을 보기 위한 거야. 이거를 근데 이것도 구구절절 말로 설명하려면 할 수 있는데 하나로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 좀 설명을 해서 이 단어도 하는 사람 받는 사람 제가 포인트 지금 이렇게 줬잖아요. 이런 게 좀 시각적으로 그리고 귀에 좀 라임을 좀 줘가지고 귀에 꽂히게 만들기 위해서 이 페이지 하나 만들려고 고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거 하나 만들겠다고. 남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수익, 이익 이렇게 할까? 뭐 이러면서 마케팅은 밸류니까 이거를 어떤 밸류를 주는지가 이거에 담겨 있어야 돼.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또 똑같은 거잖아요. 디자인은 똑같이 해서 연속성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는 구자를 많이 팔기 위한 제안서고 얘는 가치를 제공받는 제안서인 거예요. 얘는 얘가 하고 싶은 얘기, 얘는 내가 듣고 싶은 얘기가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것도 인트로 부분 3분 안에 후킹을 해야 되니까 광고 수익을 많이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문 이제 주는 거예요. 질문을 하는 방식이 되게 여러 가지예요. 초성도 있었고 아까 숫자처럼 하는 것도 있었고 이렇게 그냥 주관식 형태로 이게 제일 답이 없어요. 주관식이 약한 나라여가지고 1, 2, 3, 4, 5를 줄 걸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넣어줘요. 그리고 또 이렇게 넣어줘요. 또 넣어줘요. 보통 이렇게 넣어주고 마지막에는 그러면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안 나오고 광고주의 니즈를 알려면 이건 할 말이 많아서 뒤로 뺐어요. 한 페이지로. 그래서 모든 페이지, 모든 이 웜업과 이 4가지의 업 시리즈 4가지가 있었는데 그거마다 시작과 끝을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끝은 다 이 결론을 내줬어요.
자, 그래서 이번엔 체크업 단계인데 잘 만든 제안서는 보기 좋은 거, 잘 익히는 거, 소통하는 거, 선택받는 게 진짜 잘 만든 거예요. 목적은 선택을 하게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필요한 것들이 이렇게 들어간다. 이거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시각화하는 거. 그 다음에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프레임을 만들어주는 거. 이것도 제가 만든 거거든요. 어디에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프레임을 만드는 거. 그래서 이거 우리가 이거 체크리스트예요. 생각 정리잖아요. 지금 체크업이잖아요. 내 생각을 정리하기 위한 분류를 이렇게 해라. 이것도 제가 하는 방법이에요. 이분들한테 똑같이 업무할 때 쓰실 수 있게 이렇게 지금 다 드리는 거고, 이렇게 분류하라고. 이거 시트도 공유 드려서 다 채워보라고 했어요. 그래야 빠짐없이 광고 제안서를 만드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소통 방식 이렇게 되고, 얘네 제안서들이 지금 소통형과 얘는 정보형. 큰 기업으로 갈수록 정보를 그냥 주는 형태로 주고요. 얘는 좀 재밌어요. 그러니까 스타트업들은 조금 더 캐주얼하고 얘네들은 굉장히 좀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단계가 체크업에서 미적 관리를 해야 되니까 컬러 하시고 이거 톤 앤 매너 잡아라 이런 내용이었고, 소스 수집해라 이런 거고. 그래서 또 한 번 아까 웜업에서 결론이 있었잖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그 체크업에서 결론은 이렇게 정리. 이 한 그 챕터마다 시작 끝 이렇게 정리를 좀 했어요. 그다음에 얘는 이제 리스트업이에요. 아까 체크업이었고 체크란 거예요. 리스트업은 작성 프로세스, 체크리스트 확인한 다음 목차 구성하고 이렇게 해야 돼. 제가 일하는 방식대로 그냥 알려주는 거예요. 어디에 막 나와 있는 게 아니라요. 다 보고하는 게 아니라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실제 서비스할 때 뭐가 들어가야 돼? 핵심 목차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구분해 준 거고, 그 다음에 결론은 이렇게 해라. 그 다음에 아까 이 레퍼런스들, 이것만큼 또 중요한 게 없거든요. 빌드업은 이제 작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가 어떻게 했는지 많이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걸 제가 다 시트에, 이거는 화면만 한 거고 다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하나씩 다 보여주고 비교 분석을 해줬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수업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28페이지에서 짧잖아요. 길지는 않아요. 이게 지금 2시간인가 3시간짜리 수업이었는데, 왜 그러냐면 이거 광고 분석을 다 해야 되고 아까 체크리스트를 다 채우는 시간을 줘야 돼서 실제로 만들어 보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교환은 짧지만 그 안에 내용들은 다 시트, 구글 시트 연동하고 이거 다 가지고 와서 드렸다는 거. 근데 이 톤의 매너를 계속 유지해 가야 된다라는 것들. 생각의 구조. 근데 이거 되게 딱딱하죠. 아까 교환보다 좀 딱딱한 느낌이 있죠. 이거 왜냐면 실무자들한테 써야 되는 거예요. 실무자들이 이미 한 번은 만들어 봤는데 정리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거 생각을 정리하는 방식을 알려줘서 빠르게 적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실제 하는 액션들을 이렇게 다 넣다 보니까 조금 그 드라이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내용이 드라이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부분들 디자인에 이런 한 페이지 디자인들을 조금 더 신경을 쓴 건 있고요. 그래서 좀 목적이나 그거에 맞춰서 제가 오늘 계속 얘기하는 건 그거죠. 타겟과 목적에 맞춰가지고 교환은 달라져야 되는 거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맞춰서 가야 되는 거고, 제발 디자인 먼저 하지 마시고 계획부터 짜시는 거. 마무리하면은 돋보이는, 전문성이 돋보이는 거라는 건 제 거 교환을 보시면서 아우 저건 생각 없이 만들었네라는 느낌이 좀 있으신가요? 그래도 뭔가 제가 이런 구조를 짠 이유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이 들면 그건 전문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네 하면 그게 이제 전문성이 없는 게 되는 거여서 기본 준비에 꼭 시간을 많이 써주시고, 그 다음에 한눈에 들어오는 설계를 좀 숲이 아닌 나무를 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굳히기까지 꼭 빼먹지 말고 하셔서 좋은 교환으로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잘 전달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고, 쉼없이 달리시느라 고생하셨는데 머릿속에 많이 남아 있었으면 좋겠네요. 고생하셨습니다.